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챙겨 드시던 음식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이 흐려지고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순간을 겪으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지 하고 조용히 넘기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바로 그 견과류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60세 이후의 뇌는 좋은 음식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고 잘못된 음식에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어떤 견과류는 기억력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지만 또 어떤 종류는 뇌세포의 신호 전달을 막고 염증을 키우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를 살리는 견과류 4가지와 뇌를 흔들 수 있는 견과류 4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실제로 눈앞에서 확인해 온 변화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될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병원에서는 한 분 한 분께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조심하라고 강조드리는 특히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견과류 한 가지도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댁 주방이나 거실 탁자에 있는 간식통 안에서도 그 견과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종류라서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최근 기억력, 집중력이 유난히 흔들린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내용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의학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마주하며 뇌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어떤 습관이 뇌세포를 살리고 망가뜨리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어르신들의 뇌는 정말 섬세한 기관입니다. 체력은 괜찮아 보이는데 기억력만 유난히 무너지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큰 병력은 없는데 말이 자주 끊어지고 집중이 흐트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나이를 탓하기보다 몸이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견과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견과류를 하루 한 번 이상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1, 거의 드시지 않는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정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몇 달 전 진료 오신 70대 중반의 박정식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예전에는 떠올리면 바로바로 말하던 단어가 요즘은 한 박자씩 늦고 머리가 뿌옇다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린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식단도 깔끔했고 걷기도 꾸준히 하셨고 수면도 충분했는데 뇌 기능만큼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분의 혈액 검사를 처음 보았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셀레늄 수치였습니다. 거의 바닥에 가까웠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이 미량 영양소는 뇌세포가 외부 자극과 산화, 스트레스에 맞설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그 보호막이 거의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이 부족한 뇌는 마치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 없이 차가운 바람을 그대로 맞는 집과 같습니다. 조용히 손상되고 조금씩 흘러내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의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길고 어려운 처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브라질너트 하나만 드셔보세요. 딱 이 한 알이 그분의 뇌를 다시 세워줄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2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셀레늄이 뇌 안에서 글루타치온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손상된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어르신들 혈액 데이터만 보더라도 셀레늄 농도가 낮은 분들은 기억력 검사나 언어, 유창성 검사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셀레늄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뇌세포가 버틸 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스트레스에도 뇌 세포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셀레늄 부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해외 노년층 연구에서도 셀레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그룹이 기억력 시험과 실행 기능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브라질너트는 그 중요한 셀레늄을 하루 한 알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식품입니다. 다만 이 견과류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양에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상태로 냉장 보관했다가 하루 한 알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세월에 지친 뇌의 바닥부터 다시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브라질너트가 뇌의 보호막을 세워준다면 호두는 그 위에서 생각의 길을 다시 연결해주는 견과류입니다. 72살 김희원 어르신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자꾸 끊기고 오후가 되면 생각이 흐려져요 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생각의 선이 자꾸 툭툭 끊어지는 그 느낌이 그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오후 간식이 대부분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을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후엔 호두를 조금 드셔보세요.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말을 하다가도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 말 한마디가 호두가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 신경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막이 유연해야 신호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또한 호두 속 항산화 물질은 나이가 들수록 누적되는 미세 염증을 완화하여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연구에서도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보 처리 속도와 단어 회상 능력이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의 일부이지만 신경막을 보호하는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루 반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호두나 약하게 구운 형태가 좋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잘게 부수어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호두는 지친 뇌세포에 은은하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생각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견과류입니다. 호두가 생각의 선을 부드럽게 잇는다면 아몬드는 하루 중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간대에 뇌의 에너지 기둥을 다시 세워주는 견과류입니다. 70대 초반 한 어르신은 점심 이후에는 머리가 무겁고 흐려져요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좋았고 생활도 바르게 하고 계셨지만 오후마다 생각이 풀리는 느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점심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신 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점심과 함께 아몬드를 조금 곁들여 보세요. 며칠 뒤 돌아오신 어르신은 점심 이후 찾아오던 그 안개 같은 느낌이 확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몬드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신경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은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돕습니다. 뇌는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급하게 올라간 혈당이 빠르게 내려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불안정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멍한 느낌, 무거운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지방은 식후 혈당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만들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생아몬드를 하루 15알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짠 아몬드나 과하게 구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중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뇌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작은 안정장치입니다. 아몬드가 낮 시간에 에너지를 붙잡아 준다면 피스타치오는 밤 시간에 뇌 회복을 열어주는 견과류입니다.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잠이 얕아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후반의 어르신은 잠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깨면 다시 잠을 못 이루겠어요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다음날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밤 문제가 아니라 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피스타치오를 소량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잠드는 시간이 확 줄었고 아침 피로도도 덜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타치오 속 자연 멜라토닌이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수면의 질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라도 쉽게 잠이 뒤틀리고 수면 중 각성이 더 자주 생기며 이 현상이 쌓이면 다음날 기억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한두 줌이면 충분합니다. 늦은 밤 과하게 먹는 것만 피하면 뇌의 회복 시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매우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하루 동안 지친 뇌가 밤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는 하루에 견과류를 조금이라도 먹은 그룹이 치매 발생률이 약 1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보호 효과는 가공되지 않은 무염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만 확인됐습니다. 생각이 흐릿해지지 않고 또렷함을 잃지 않는 뇌, 작은 감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뇌, 밤사이 깊이 쉬어 내일을 준비하는 뇌, 세월이 흘러도 나를 잃지 않고 그대로 버텨주는 뇌. 어르신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바로 그 뇌의 4가지 힘을 이 작고 소박한 견과류들이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놀라울 만큼 강하게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세월에 흔들리지 않도록 뇌를 붙잡아주는 작은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견과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제가 60세 이후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류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견과류가 생각을 살리고 에너지를 붙잡아주고 밤의 회복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역할을 한다면 반대로 단 하나의 견과류는 이 흐름을 단숨에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조미견과류입니다. 소금, 설탕, 시럽, 향미유, 그리고 산화된 기름이 코팅된 조미견과류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뇌세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혈당을 널뛰듯 흔들어 놓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신경막을 약하게 만들며 뇌가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쏟아붓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공된 식품 섭취와 인지 기능 저하를 분석한 8년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조미된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세포 손상, 기억력 저하, 판단력 둔화가 같은 연령대에서도 더 두드러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혈관과 신경세포가 젊을 때처럼 재빨리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은 자극 하나가 하루 컨디션 전체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서 꼭 조심해야 할 견과류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조미견과류입니다. 앞서 소개한 4가지 좋은 견과류를 아무리 꾸준히 드시더라도
이 조미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뇌 건강에서는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미견과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조미견과류가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견과류면 무조건 몸에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60세 이후의 뇌는 살아있는 기관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미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금은 뇌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면서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을 미세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 조절 능력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가 집중력이 툭 떨어지는 느낌, 머릿속이 뿌연 안개처럼 흐려지는 순간 말문이 갑자기 막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이나 시럽이 더해진 단맛 견과류는 섭취하자마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짧은 시간 안에 치솟게 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과정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뇌를 불필요하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때 뇌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평소보다 멍하다, 감정 기복이 커진다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조미견과류를 드신 뒤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든을 바라보는 여성 어르신 한 분은 견과류를 먹으면 오히려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시럽으로 코팅된 아몬드와 달달한 호두를 뇌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정해진 양 이상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었습니다.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 변동폭을 크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뇌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피로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조미견과류를 끊고 자연 그대로의 생견과류로 바꾸신 지 단 일주일 만에 머릿속의 흐릿함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실 만큼 변화는 빨랐습니다. 좋은 견과류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겉모습은 그대로고 냄새도 잘 나지 않지만 기름 성분이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아주 천천히 산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뇌세포의 막을 손상시키는 산화지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산화지질은 처음에는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뇌세포의 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호 전달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 어르신도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기억력만 유독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천천히 살펴보니 문제는 다름 아닌 견과류 보관 기간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개봉한 지 몇 달이 지난 견과류를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견과류가 산화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심하게 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낡은 기름이 계속 들어오며 세포막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상온에 오래 두면 산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뇌를 위한 간식이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관법과 기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양을 점점 늘리게 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뇌 건강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큰 방해가 됩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좋은 지방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 전달 속도를 잠시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집중력이 흐려지고
말문이 잠깐 막히거나 머릿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아몬드를 하루에 40개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속은 더부룩해지고 오후만 되면 멍한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살펴보니 과한 지방 섭취 때문에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많이 몰리면서 정작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뇌는 혈류량이 조금만 낮아져도 즉각적으로 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 조절 능력도 둔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아몬드는 하루 15알 전후, 호두는 반 줌 정도가 뇌가 가장 편안하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뇌를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선명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견과류라는 작은 음식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어떤 장기보다 민감하고 섬세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견과류는 필요할 만큼만 드시고 나쁜 견과류는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가 받는 자극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브라질너트는 뇌세포에 보호막을 세워주고 호두는 생각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며 아몬드는 하루 중 가장 흔들리는 시간대를 안정시키고 피스타치오는 밤 동안 뇌가 회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조미견과류는 뇌세포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오래된 견과류는 산화된 기름으로 세포막을 약하게 만들며 과다 섭취는 혈류 분배를 흔들어 생각이 잠깐씩 끊어지는 순간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60세 이후에는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맑은지 흐린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말끝이 자꾸 끊어지는지 이런 감각들이 누적되어 몇 년 뒤에 기억력과 인지 기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저 견과류를 드세요 라는 식의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뇌가 편안해지는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뇌는 아주 조용하게 변합니다. 아주 천천히 약해지는가 하면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도 다시 힘을 되찾기도 합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이 아침에 흐릿함을 걷어낸 적이 있었고 호두 반 줌이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되찾게 한 분도 계셨습니다. 아몬드 몇 알이 오후마다 찾아오던 멍함을 줄여주었고 피스타치오 한 줌이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밤의 회복력을 높여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견과류를 바르게 드셔보세요. 조미되지 않은 생견과류만 드시고 양을 지키고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보관은 꼭 냉장으로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뇌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의 또렷함, 오후의 집중력, 밤의 회복력,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보실 분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분께도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신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기억력과 내일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